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터닝포인트 11 진행의 오은주입니다. 금요일 장세, 늘 금요일마다 분위기가 안 좋았다라는 느낌을 받으셨을 텐데 오늘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주말 사이에 어떤 재료가 갑자기 튀어나올지 모르니 피하고 보자라는 심리가 보통은 금요일장에 반영이 되는데요. 이게 웬일일까요? 2월 들어서 시장의 분위기가 살아나는 것인지 오늘은 형님과 아우가 손잡고 사이좋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어제 급등에 이어서 오늘 추가적으로 상승세를 시현하고 있습니다. 1.8%의 추가 강세로 이제 2,590선도 넘보고 있는 상황. 코스닥 지수는 어제 상대적으로 보합 마감에 그쳤는데 오늘은 2% 가까운 상승 탄력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814선 부근에서 방향성을 탐색하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이 굉장히 좋죠. 메이저 주체의 쌍끌이 순매수가 코스피에 오늘도 집중되고 있습니다. 특히 강력한 매수 주체는 2월 들어서 외국인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사실 1월 중반부부터 외국인들은 현선물 양시장에서 러브콜을 보내곤 했는데요. 오늘 추가적으로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이 7천억 원 이상 화끈한 순매수로 대응을 해주고 있습니다. 기관 더불어서 2천억 원 넘는 매수 우위 기록 중이고요. 개인만 물량을 덜어냅니다. 9천억 원 매도 우위 포지션 잡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으로 자리를 옮겨볼까요? 코스닥 시장도 쌍끌이 순매수 오늘 모처럼 만에 나오고 있습니다. 기관이 400억 원 소규모지만 매수 포지션 잡고 있고요. 외국인이 600억 원, 700억 원 가까운 순매수 기록 중입니다. 여기도 개인만 물량을 덜어가고 있고요. 1,000억 원 매도 우위 개인 쪽에서 잡히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어떤 종목을 담는지 어제에 이어서 저핍 해보시면요. 고배당주인 현대차와 기아 오늘 놀라운 시세를 내뿜고 있는데 그 이면에는 외국계 순매수가 숨어 있습니다. 삼성전자 어제에 이어서 외국인의 러브콜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오늘은 온기 확산일까요? 어제는 삼성전자만 올랐는데 오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나란히 기분 좋은 상승세를 시현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대표적인 저PBR주 금융지주도 오늘도 담아가고 있는 양상이고요. 또 다른 저PBR주 지주사에 주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SK스퀘어, KT, 그리고 이마트 등의 굉장히 많이 시세가 오랫동안 밀려 있어서 소외를 받아서 만년 저평가주라고 평가받는 종목에도 순매수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기관은 어떤 종목을 담고 있을까요? 기관은 포트폴리오를 다양하게 오늘은 꾸려가고 있습니다. 어제 사실 기관의 포트폴리오 그 중심에는 저PBR주였는데 오늘은 성장주를 함께 담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개장 전에 네이버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지난해 매출과 이익 모두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죠. 매출은 10조 원을 이제 넘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이버 돈 잘 벌구나, 숫자로 성장을 증명하는구나 라는 심리 덕분인지 기관의 순매수 유입되면서 네이버와 함께 또 다른 플랫폼 업체인 카카오가 덩달아서 시세를 내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 기관이 가장 많이 담고 있고요. 삼성전자 반도체 투톱 모아가고 있습니다. 저 PBR주도 곳곳에 포진이 돼 있고 그동안 시장에서 많이 소외받았던 만년 소외주라고 해야 될까요? 삼성 SDI에도 기관의 러브콜 포착되고 있습니다. 자, 리포트 상위 종목 보겠습니다. 오늘 증권가를 중심으로 여러 가지 레포트들이 눈에 띄는데요. 특히 오늘은 IT, 테크 업체 위주의 레포트들이 눈에 띕니다. 슈픽앤코리아, 칩스앤미디어, 주성 엔지니어링, T로보틱스 등등 눈에 띄죠. 특히 그동안 좀 시장에서 소외를 받았다가 어제 갑자기 급반등세를 연출했었던 에코프로 BM 긍정평가는 나옵니다만 오늘 시세는 다른 종목에 비해서 좀 아쉬운 편이죠. 시간이 되면 2차 전지 전략도 체크해 보도록 하고요. 반도체 소부장단에 대한 의견도 오늘 속속 많이 포착이 됩니다. 그리고 AI, 하드웨어 쪽을 담당하고 있는 로봇에 대한 커버 리포트도 올라오고 있고요. 자동차, 완성차가 달려주니 그 아랫단에 위치한 부품주에 대한 기대감으로 연결이 되는 것인지 증권가에서는 우수 AMS 긍정평가를 하고 있고요. 오늘 자동차 부품주가 동반해서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점도 잠시 후에 체크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탑10 종목으로 종목 의견, 투자 포인트 받아보겠습니다.
예, 오늘은 이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글로원 파트너스 이성웅 대표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 뵈니까 새롭네요. 네. 원래 새롭습니다. 개장 직후에 네. 예, 주기적으로 저와 호흡을 맞춰봤는데 네. 이 시간에도 예, 다양한 의견들 추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의 탑 10 종목 나와 있습니다. 키워드를 한 3가지 정도로 압축해서 정리해 볼 수 있는데요. 네. 첫 번째 어떤 부분이 눈에 띄세요? 가장 눈에 띈 부분은 아무래도 실적 발표가 있었던 네이버, 네이버. 같은 경우를 집어볼 수 있겠고요. 네이버 카카오 네. 모처럼 만에 반격에 나서주는 주가 흐름도 네. 긍정적이고 게임주도 오늘 뭐 나란히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어서 네. 묶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실적 잘 올려줬고 그 다음에 다음 주부터는 게임주 실적 발표 주르륵 예정이 돼 있습니다. 물론 실적이 다 좋을 거라고 의견이 모아지진 않지만 게임주도 일종의 저 PBR주로 네. 최근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양상. 자, 이런 플랫폼, 뭐 게임 서비스 기업들은 어떻게 풀이하고 계세요? 우리가 게임주는 저 PBR군으로 판단을 해서 접근을 하면 자칫 여기에서는 고점 매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 주가가 움직일 수 있는 요인을 파악하는 게 중요한데 게임주 같은 경우는 실적에 대한 부분보다는 아무래도 새로운 게임의 출시 이 일정에 따라서 기대감으로 선행해서 주가가 움직이는 특성이 있고요. 실제 게임 출시를 놓고 한 달 정도 주기를 두고 주가는 미리 반응을 합니다. 그러면 주주 입장에서는 가지고 있는 게임주가 언제 신작 발표를 하는지 여부, 그 다음에 연간에 하나의 신작을 발표했었다라고 하면은 이 컨센이 올라갈 수 있는 게 다작이죠. 한 3개, 4개 정도 발표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주가의 변화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대표적으로 크래프톤 같은 경우가 하나의 게임으로 수익을 이렇게 창출하는 구조였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2-3개 정도의 신작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고요. 그런 상황 안에서 우리가 선제적인 매수보다는 게임에 대해서 흥행에 대한 가능성 이 부분을 놓고 한 달 정도의 시차를 두고 진입을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더해져서 넷마블 같은 경우는 흑자 전환이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매출은 감소 예정에 있고요. 그러면 이 실적을 놓고 주가가 흑자 전환이다라고 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 IP를 기반으로 한 게임 출시가 한 가지 있습니다. 나 혼자만 레벨업이라는 IP를 놓고 넷마블 같은 경우 3월에서 4월 게임 출시 예정에 있기 때문에 한 2월 정도, 지금이겠죠. 이 모멘텀을 놓고 주가 같은 경우는 하반 경직성을 나타낼 수 있기에 게임주 같은 경우의 핵심은 신작의 게임 일정을 놓고 한 달 주기 이전으로 움직인다는 점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전형적인 대표적인 네. 새로운 뉴스 네. 활용을 할 수 있는 업종이 게임 업종입니다. 네. 이벤트 드리븐이라고도 하죠. 신작 발표를 한다 라고 하는 그 기간 동안 시세가 네. 막 났다가 신작 발표하고 나서는 또 그런 흐름들이 있는데 그런 관점에서 지금 여전히 모멘텀 플레이가 가능한 종목이라고 하면 어디가 될까요? 아무래도 중국의 파노 이 부분에 놓고 모멘텀이 계속 부각이 될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 이렇게 실적 발표가 위메이드는 6일, NC소프트 7일, 카카오게임즈 8일에 있는데 위메이드 같은 경우가 이제 미르 M 같은 경우 중국 파노 발급이 이제는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모멘텀에 따라서 실적 발표 이후에 컨퍼런스 콜에서 언급을 하겠죠. 예. 구체적으로 진행 방안에 대해서 언급을 해준다고 하면은 이메이드 같은 경우는 게임으로도 주가 반응이 있을 수 있고 주가 상관관계는 비트코인 흐름과 좀 연관이 높아요. 네. 위믹스라는 네. 코인을 상장시켰기 때문에 네, 그래서 비트코인 올라가면 위메이드도 같이 오르는 네. 떨어지면 같이 빠지는 그렇습니다. 그런 흐름을 보이긴 했습니다. 네. 근데 주가는 비트코인의 영향도 크다고 보시는 거예요? 네, 그 부분에 상관관계가 높기 때문에 예. 비트코인의 상승기 같은 경우는 위메이드 같은 경우도 주가가 좀 강한 경향이 있어요. 코인을 연결해서 보시는 것도 하나의 투자 아이디어라는 말씀을 함께 드립니다. 예. 게임주 안에서는 중국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판호라는 중국에서는 판호가 있어야만 게임을 운영할 수 있는데 네. 그걸 발급받은 위메이드에 주목을 하셨습니다. 플랫폼 가겠습니다. 네이버 실적 보셨나요? 네, 네이버 실적은 사상 최대치기는 하죠. 그런데 예. 우리가 여기에서 주목할 점은 대형 언어 모델 부분의 추진이죠. 이제 플랫폼이 나오는 상황이다 보니까 예. 하이퍼 클로버 X 같은 경우가 국내에서 어느 정도 이용자를 확보하는지, 그 다음에 여기 더해져서 해외 이용자의 확대가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따라서
예. 네이버의 주가 숙명이 예. 달려 있는 상황입니다. 네, 사실은 그 거대 언어 모델 LLM 네. 말씀을 하시는데 그거는 지금 수익보다는 투자를 더 많이 해야 하는 단계잖아요. 네, AI 그렇습니다. 모델에 지금 투자하는 단계긴 한데 그런데 다른 쪽에서 실적이 이렇게 잘 나고 있다는 게 고무적이지 않을까. 다만 주가 측면에서는 네. 그동안 알고 있었던 AI 모멘텀들이 시장에서 주목을 못 받았다. 네. 과연 이제부터는? 이라는 물음표. 어떻게 답변 주시겠습니까? 아마 당장의 매출이라든지 영업이익이 나오는 구조를 바라기보다는 하이퍼 클로버 X 같은 경우는 짚어주신 요인처럼 초기에 비용이 대규모로 들어가고 여기에 대해서 이용자 수 추이의 증가 여부가 가장 핵심입니다. 이용자 수 증가에 따라서 매출 같은 경우가 연관돼서 올라가기 때문에 그리고 네. 당장 영업이익은 나오지 않더라도 여기에 대해서 비용 투자 같은 경우가 줄어드는 시점에는 이 오른 매출만큼 수익이 창출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 예. 보니 투자자분들께서는 주목하실 부분은 네이버에서 이제 하이퍼 클로버 X에 대한 이용자 수가 어떻게 증가하는지 여부를 체크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만약에 투자를 한다면, 지금 투자를 해야만 한다면 플랫폼이 더 나을까요? 게임이 더 나을까요? 둘 중에 하나로만. 상대적으로 플랫폼이 우위에 있는데 예. 하나 확인해야 될 부분은 우리나라에서 플랫폼 규제안 같은 경우가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지만 이 부분이 규제안이 확정된다라고 하면은 플랫폼주들의 주가는 조정이 나올 수 있어요. 네, 그 부분만 확인하면 예. 금리 같은 경우가 지금은 인상기는 아닙니다. 인상은 막혔죠. 그렇죠. 인하 시점만 이견이 있을 뿐이고. 네, 그래서 예. 이 시점, 그러니까 중립계에서 인하기에 돌입하는 이 구간에서는 대표적인 플랫폼 성장주들은 주가들이 강해 왔었죠. 어허. 네, 이 외부 요인 같은 경우도 긍정적이라는 점, 그다음에 실적에 대한 증대 요인도 하이퍼 클로버 X로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인데 예. 단 한 가지 이제 플랫폼 규제안 같은 경우를 플랫폼 규제. 확인하고 접근해야 된다는 점을 강조를 드립니다. 자, 확인을 하고 괜찮다라는 전제 조건 하에 종목 하나만 좀 고르겠습니다. 네이버, 카카오, 그리고 최근 시세가 나오는 계열사 중에서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 포함해서 어떤 게 탑픽이라고 보세요? 탑픽은 네이버입니다. 네, 네이버. 아무래도 조금 예. 편한 구간에 있겠고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세컨인데 이 부분은 지금 토스 같은 경우가 맞아요. 네, 토스 IPO가 비싸게 책정되고 있어서. 네, 그 예. 부분이 뭐 15조에서 20조 정도 만약에 확정이 된다라고 하면은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는 토스보다는 예대 마진 구조도 그렇고 신용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한 3배 정도 많습니다. 오, 그런가요? 그래서 아마 밸류에이션 재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요. 네, 토스의 상장 밸류의 결정을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토스가 비싸게 몸값이 매겨지면 상대적으로 카카오뱅크 더 좋아야 되는데 네네. 더 싸다 이런 인식이 있어서 키 맞추기 구간으로 카카오뱅크가 더 올라갈 가능성 하나의 이제 또 다른 모멘텀입니다. 다른 차원의 이슈라는 점 체크해드리면서 다음 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탑10 종목 가운데 저는 이제 지수 여쭈고 싶어서 네. 삼성전자 네. 열어보겠습니다. 네. 삼성전자가 인덱스 측면도 있잖아요. 외국인들이 끊임없이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데 오늘 우리 시장, 양시장 반등에 나서주고 있습니다. 그 힘은 외국인이 불어넣어주고 있는데 네. 이 상승 추세가 어디까지 갈 것인가가 저는 첫 번째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세요? 우선은 지수 따는 시가총액 상위주보다 저 PBR, 지주사 이쪽 같은 경우가 상대적으로 월요일에서 목요일에 더 강했었는데 오늘은 이 현상 같은 경우가 시가총액 상위주로 이어지는 모습이에요. 그렇다 보니 지수는 한 단계 레벨업이 되는 상황이고 외국인 순매수 추이를 놓고 보면 월요일에서 목요일까지는 지주사라든지 저 PBR주들로 유입이 되었다고 하면은 오늘은 IT 쪽으로도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예. 인덱스 측면의 수급을 놓고 보면 지수 상방은 한 2600 구간까지는 가능한 흐름이 도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삼성전자도 시가총액 1위 이 부분을 놓고 봤을 때 한 단계 더 레벨업이죠. 평균적으로 보면 한 3%의 상승 여력은 지금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시가총액 규모를 생각했을 때 상승 여력이 3%라고 하면 화끈하진 않지만 또 네. 적은 규모는 아니거든요. 네네. 삼성전자의 상단 갭이 한 3% 열려 있다라고 하면 룸이 이 정도가 된다 그러면 나머지
아래에 위치한 종목의 탄력도가 더 크게 받을 수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럴 때 그럼 어디에 주목을 해야 할까요? 지금 이제 벌저스라고 돼 있긴 한데 네. 사실 싸움 국면은 아니고 시장 전체적으로 좋다 그러면 성장주하고 저 PBR이 같이 가야 맞겠죠. 네. 근데 단기적으로 우리가 수익률에 조금 더 유리하게 포트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걸까요? 지금은 기술주에 초점을 맞추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예. 부분은 왜냐라고 하면은 이게 지주사라든지 저 PBR주들이 안 된다라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예. 주가 반응의 탄력을 놓고 봤을 때 우리가 일정을 체크해 볼 필요가 있는데 5일에 이제 거버넌스 포럼이 열립니다. 그때 저 PBR을 기반으로 해서 일본의 사례를 대입을 해서 우리나라 대형주 같은 경우에 상승 룸이 어느 정도 있는지를 이야기를 할 예정인데 미리 주가 반응들이 있어 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세론의 가능성도 존재를 합니다. 그다음에 오늘 시장 반응은 월요일과 화요일, 목요일, 수요일, 목요일과 다르게 성장주 쪽으로 수급들이 나타나고 있죠. 이 부분은 미국 시장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금리 발표 이후에 조정이 나온 시장 안에서 어제 반등은 기술주 중심으로 나타났기 때문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탄력성은 미국의 52주 신고가 구조를 놓고 봤을 때 네. 이어질 가능성이 높음에 따라서 지금은 기술주의 무게를 두고 접근을 한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기술주 팔고 외국인 기관이 네. 저 PBR로 갔었는데 네네. 다시 키 맞추기 관점에서 기술주 주목이 된다. 두 가지 고민이 되는데 네. 그럼 기술주는 정확히 우리나라 어떤 종목을 봐야 하는지 한 가지 고민이랑 저 PBR주 올랐는데 특히 금융, 네. 지주, 증권, 보험 섹터 보유하신 분들이 다 이 생각을 하고 계실 거예요. 내 몇 년째 물려 있다가 이제 원금 회복 구간으로 진입했는데 조금 더 욕심을 낼까 아니면 원금 회복이 됐기 때문에 여기에서 보내줘야 할까라는 고민 어떻게 답변 주시겠어요? 우선은 저 PBR 같은 경우에 핵심은 우리나라에서는 지배구조 개편과 상속세 부분에 대한 밸런스 조절입니다. 그렇다 보니 지주사 같은 경우가 할인을 받고 있는 요인이 회복되고 있는 단계고 그다음에 은행주라든지 금융주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배당 성향의 증대, 주주 친화적 정책의 증대가 가능하기에 주가 반응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하나금융지주 같은 경우는 2% 정도의 주주 친화 정책에 대한 밸런스를 더 올리겠다 했죠. 이 부분은 자사주 매입 소각과 배당 성향의 증대 두 가지가 핵심입니다. 이게 다른 은행주, 보험주에도 나타날 수 있기에 주가들은 강했는데 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비슷한 가격대에 왔다라고 하면은 지금은 저는 비중 조절이 필요한 구간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그다음에 기술주 같은 경우를 동반해서 함께 봐야 되는 요인은 핵심은 금리고 여기 더해져서 어떤 업종을 봐야 되냐라고 하면은 우리가 초기에 성장이 나타날 수 있는 새로운 수요처들이 열린 쪽이겠죠. 그 부분이 AI, 챗 GPT, 그다음에 여기에 더해져서 반도체, 소재, 장비 조건들 같은 경우를 대표적인 성장주의 업종으로 놓고 포트폴리오에 편입을 하시는 게 유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느 정도는 고점 부담을 안아갈 수 있는 단계로 진입했다는 점을 염두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럼 기술주는 어떤 종목으로 보세요? 종목은 우리가 GPT 스토어와 관련되고 AI와 관련된 쪽 같은 경우는 소프트웨어가 핵심입니다. 한글과 컴퓨터 저기 네, 나와 있는데 네, 이게- 그런 관련 기업들 말씀하시는 네, 거죠? 가장 핵심을 집어넣은 것 같아요. 네, 원래는 시장 안에서 이스트소프트가 주가 퍼포먼스로는 네. 이스트소프트. 가장 강했는데 예. 대주주 지분 같은 경우를 매도한다는 예. 이 공시가 나왔었죠. 그렇다 보니 자칫 시장에서는 이 정도 상승한 가격, 대주주가 매도한 가격 같은 경우가 고점이지 않을까라고 인식을 하면서 조정이 나왔고 예. 그러면서 지금 플랫폼 기반의 AI주들의 주가 관련은 한글과 컴퓨터, 그다음에 더존 비주얼이 예. 이어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글과 컴퓨터는 대형 언어 모델을 통해서 그다음에 챗 GPT 스토어를 통해서 실제 납품할 수 있는 컨텐츠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내놓은 이런 그 구조들을 보면 매출 증대 요인이 명확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이에요. 그렇다 보니 우리가 그 소프트웨어 기업들을 볼 때 우리나라 기업들은 여기에 대해서 소프트웨어를 내놓고 매출이 나왔을 때 로열티가 올라가는 구조의 기업들이 희박합니다. 그런데 한글과 컴퓨터는 로열티가 올라갈 수 있는 구조, 그다음에 더존 비주온이라는 기업도 실제 로열티가 올라갈 수 있는 구조에 더해져서 이제 신사업이죠. 매출채권 팩토링 사업 이 부분이 더해졌기 때문에 이익 대비해서 시가총액의
멀티플이 증가될 수 있는 요인입니다. 그렇다 보니 한글과 컴퓨터, 더존 비주원 이런 기업들을 주목하시면 되겠습니다. 콕 집어주셨네요. 기술주라고 하면 소프트웨어에서 주목하실 줄은 몰랐는데 네네. 이제 위에 꼽은 종목은 우리 담당 PD의 픽입니다. 네네. 잘 꼽았다고 말씀을 주셔서 네네. 예, 한글과 컴퓨터 더존 비주원으로 압축해 주셨고 하드웨어 쪽은 반도체 장비 어떤 의견 주시겠어요? 반도체 장비를 바라봐야 될 때는 우리가 전통적인 레거시 쪽은 아직은 아닙니다. 이것이 네, 왜냐하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공통적으로 컨퍼런스 콜에서 이야기한 거는 올해 일반적인 시설 투자, 캐펙스 투자는 거의 증대되지 않는다라는 멘트를 했고, 그다음에 D램과 낸드의 출하량, 그다음에 이 가격 추이를 봤을 때는 자칫 여기에서는 4분기에서 1분기 같은 경우가 고점일 수 있어요. 그렇다 보니 감산이라는 단어를 삼성전자는 유지를 했고, 그렇다 보니 레거시 쪽으로 볼 게 아니라 핵심은 HBM 단이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나라 기업과 함께 해외 쪽으로 장비가 출하되는 기업들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거죠? 한미반도체 정도 생각이 나는데. 한미반도체는 워낙 TC 본도 쪽의 핵심 장비다 보니까 그 정도의 높은 밸류를 유지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고요. 아하. 이게 비싸다는 논리는 아닙니다. 예. 네. 거기서 이제 고정을 해주고. 네, 그 다음에 해외 쪽으로 매출 장비가 나가는 기업들 TSMC를 대표적으로 보면 HPSP 같은 경우도 이제 새로운 프리미엄 장비가 확대가 될 수 있겠고 HPSP 네, 여기 더해져서 이오테크닉스 같은 경우가 이제 레이저 장비 부분 그와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TSMC라든지 삼성전자 향으로 납품이 될 가능성이 존재를 합니다. 그렇다 보니 핵심은 해외 기업으로 매출이 나오는 기업들. 네, 그 다음에 기존에 해외에 대한 기업의 매출 비중이 높았던 마이크론의 매출 비중이 가장 높은 테크윙 이런 기업까지 함께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HPSP, 이오테크닉스, 테크윙 한 종목 뭐였죠? 네, 요거 세 종목. 네. 그렇게 세 종목. 네, 세 종목.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글로원 파트너스 이성웅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